네, 지난주 부암 3동 일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선정이 됐는데요. 비수도권에서는 최초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곳이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한다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부암동 일원은 2027년까지 1,475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 대학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부암동 이 지역은 과거에도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 개발 누구도 나서질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설명부터 잠깐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암 3동 일원이 처음으로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0년 6월에 소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네. 사실은 사업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던 것을 이제 이번에 그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재지정되면서 예. 사실은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니까 노후주택 주거지가 예. 정비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부안 3동 같은 경우에는 부전역 예. 그리고 또 부암역 소위 더블 역세권이고요. 또 고속도로 교차도 부근이기 때문에 예. 광역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었다. 네. 그렇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중이 한 60%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에 의한 재개발은 추진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공공이 주도를 하지만 그 버텀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사업의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민간에서는 사실 재개발 사업성만 있다면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곳을 공공이 나서서 사업을 개발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인허가 과정에서 기간 단축도 있을 테고요. 또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부분도 더 담보할 수 있을 텐데 실제 민간과 비교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민간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고 전제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사업성을 일반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조합원들도 좋아하는 것은 시공업체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민간 업체일 경우에 아파트 값이 오를 때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부암 3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실은 사업성이 결여돼서 추진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공공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공이 들어온다고 일단 브랜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 민간 시공사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기간도 단축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사업 추진에 대한 진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민간 사업자가 시공사를 이제 주민들 직접 선택하면서 속도도 좀 높게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조합원들의 부담도 약간 감액된다면 그래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겠죠. 예, 이게 공공성 차원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그 집에 다시 사실 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그 민간 사업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네요.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76곳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자,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공공주택에 대한 좀 인식도 전환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좀 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그 도시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5번째 대책이었죠. 이사 대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2021년 2월 4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고 그 핵심이 뭐였냐면 대도시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달고 발표된 게 이사 대책이거든요.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때 일단은 사업 선정을 할 때 지자체에서 일단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후보지를 선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 동의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또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76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곳 그 지구 지정이 된 곳 8곳은 다 수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곳만 비수도권인 우리 부암 3동 일원이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예. 그리고 이것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주변에 부산 지역에 또 다른 사업지들을 발굴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경우에 우리 지역들이 좀 더
빨리 노후 주거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그 사실 비수도권 최초다 보면 뭐 어떤 그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속사정이 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76곳의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 선정된 게 부암 산동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4곳이 있었습니다. 부암 삼동을 비롯해서 장전역 소위 서측 금점이죠. 네네. 그다음에 단감사구역, 부산 예. 진구입니다만 또 부산 진구의 점포 3구역. 전에도 사실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다가 예. 사업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여돼서 사업들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았던 또 동의했던 분들은 예. 공공 주도로 간다면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재산권 침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 아닌 우려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 뭐 이런 4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일단 부암 삼동이 선정이 그렇군요. 됐습니다만 나머지 3곳은 이러저러한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조합원들 간의 갈등 또는 비대위의 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소가리가 그렇군요.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그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이익을 추구한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이번에 그 공공주택 복합지구 이게 지정이 됐으니까 좀 선례를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예. 뭐 사실 갈등 속에는 외지 사람들의 투기적 수요 그러니까요. 들어와서 이제 쪼개기 같은 것들이 성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그런 알력도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뭐 지금 정부의 이 정책들이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랬지만 사실 헷갈릴 정도로 정책들이 자주 바뀌곤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재개발 관련된 사업들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보시는지 정리해 주시죠. 이번에 그 재건축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획기적으로 5년 만에 안전진단 관련된 규제가 완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잘한 게 있으면 이어받아서 좀 더 확대 개선하는 필요는 있겠지만 네네. 문제가 됐다면 걷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지금 그 재정 책임을 이양하는 재정 분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앙 주도의 어떤 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지방에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국권을 지방에 이임하는 주택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재정 분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 가장 최적화된 것들을 찾아내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씀하시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